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올해 들어 쇠고기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10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 농축산물이 몸에도 좋다는 신토부리 정신이 요즘 소비자들에겐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입니다. 원산지에 따라 한우와 호주산, 미국산으로 나뉜 매대에서 수입 쇠고기 쪽에는 소비자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데 한우 쪽에는 발길이 뜸합니다. 이유는 바로 가격. 한우 2플러스 등심은 100g당 17,800원에 팔리는 반면 미국산은 프라임 등심 기준 100g당 8,300원에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 할인가를 적용해도 12,400원 대 4,980원, 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체를 보이던 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통관 기준 수입량이 4만 36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식품 소비에 대한 지출 자체가 늘어난 데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외국산 쇠고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식품 지출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쇠고기에 대한 지출도 늘고 수입도 같이 자연스레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한우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수입 쇠고기를 대체되는 측면도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미국산의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3월 수입량 4만 톤 가운데 미국산이 2만 1,000톤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호주산은 16,000톤에 그쳤습니다. 광우병 논란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잠시.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의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 최근에 미국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산 쇠고기의 적극적인 마케팅의 영향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도 많이 하고, 여기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까지 조사해 발표한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정소비용으로 쇠고기를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육류 구입 시 고려 기준을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고려하는 비중은 단 1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특성은 젊은 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20대 가운데 원산지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13%로 36% 이상인 60대의 3분의 1에 그쳤고, 대신 이들은 맛과 가격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토부리 정신을 강조하며 우리 땅에서 키운 농축산물을 구입할 것을 소비자에게 마냥 강권할 수는 없는 시대. 바뀐 소비 행태 속에서 한우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새콤달콤함에 짭조름한 맛까지 더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저 짭짜리 토마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토마토를 더 이상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신도시 개발로 대저 토마토 농가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농사지은 땅에서 밀려나는 농민들, 그 현장을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마토 고유의 새콤달콤한 맛에 바닷물의 짭조름함이 더해진 대저 짭짜리 토마토. 그 특유의 맛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토마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 1동에서 짭짜리 토마토를 재배하는 조철용 씨. 올해도 성공적인 농사를 거뒀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산 연구개발특구와 공공주택 사업 부지에 토마토 하우스 16동, 11,900제곱미터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개발 예정 부지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모두 40여 곳, 45헥타르에 달합니다. 대저 지역 토마토 재배 면적의 20%가 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이내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모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속 먹고 살았습니다. 만일 농지연구특구 개발해가지고 농지가 만일 개발되면은 이거 뭘 해가 먹고 살지, 어디 가서 농사 짓지, 이게 참 막막합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개발 사업 발표에 농사를 지으러 내려온 청년 농부들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조민석 씨는 지난해부터 아버지 농장에서 토마토 농사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농사에 뛰어든 첫 해, 개발 사업으로 지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발 사업이 발표된 이후 이 일대 땅값은 폭등해 보상금으로는 도저히 인근의 다른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농지 가격이 개발 사업 발표 직후 3배 이상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보상금의 약 3분의 1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농사로 들어온 지가 작년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발표 계획이 없었거든요. 대전은 이제 지을 곳도 많이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이제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구하는 게 힘들죠. 현재 대저 지역의 토마토 농가는 300여 곳, 5년 사이 100여 농가가 짭짜리 토마토를 포기하고 지역을 떠났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대저 지역 토마토 농가들이 쫓겨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에코 델타시티 사업으로 대저 토마토 재배 면적의 절반가량인 115헥타르가 정부에 수용되면서 농가들은 한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에코 델타시티 부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던 80여 농가는 터전을 잃고 대저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지역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대저 토마토가 계속 재배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는 낙동강 하구,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토마토에서는 맛볼 수 없는 토마토의 바닷물의 짭조름함이 더해진 짭짜리 토마토가 재배되는 겁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 대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에만 대저 짭짜리 토마토 브랜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타지로 내몰린 농가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저 토마토와 일반 토마토의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개발되면서 일부 농가들이 대저간 외로 지금 나갔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이제 새로운 상표를 해가지고 어떤 토마토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제작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좀 많아요. 대저 토마토 박스에 담는 가격이나 어떤 토마토 박스 담는 가격에 해가지고 차비가 좀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대저에서 안심하고 토마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땅만 보장받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 말합니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개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영농할 수 있는 면적이 자꾸 좁아지니까 어떤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짭짜리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특구를 대저 땅 안에서 어디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땅만 좀 확보해주면. 개발 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는 비단 대저 지역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500여 농가도 갈 길을 잃어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 용인시 원산면 농가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계획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도심 확장에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갈 길을 잃은 농민들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최근 군 장병들의 부실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죠. 이에 한 농민단체는 군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공급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는데요. 급식 단가 상향을 통해 병사들의 건강권과 더불어 군담 농가의 소득 확대도 도모하자는 겁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얼마 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입니다. 윤기 없는 밥에 반찬은 김치와 두부 한 조각이 전부. 휴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병사들에게 제공된 급식입니다. 이후에도 SNS에는 군부대 병사들의 부실급식을 제보하는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격리 장병들의 부실급식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농업계에선 부실급식의 근본 원인은 급식 단가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군 장병 급식비는 일일 8,790원, 한 끼 기준 2,930원으로 초등 중학생에게 무상 제공되는 급식 단가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채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지역 초등 중학생과 병사 급식의 한 끼당 단가를 비교한 결과 올해 군인 급식비는 초등학생의 77.8%, 중학생의 5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을 찾아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군 농산물 공급 방식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농연은 먼저 급식 단가 상향을 통해 군장병들의 먹거리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와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의 군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자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1일 8,790원에 불과한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군부대와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해서 군에 납품되고 있는 농축산물, 농축산 가공식품 원재료의 로컬푸드 비중을 높여 나간다면은 한편 한농연은 군 급식 단가 상향이 군장병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기상청은 80년 뒤에는 충청 지역까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자체들은 저마다 아열대 작물 육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의 농가 80%는 최근 몇 년 사이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을 줄이고 사과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과거 사과 주산지이던 대구 경북 지역도 사과 대신 포도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100년 전과 비교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6도 오르면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2014년 1961헥타르에서 2019년 4263헥타르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열대 작목 중 파파야는 2018년 3.5헥타르에서 2020년 15.1헥타르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리브는 2018년 0.2헥타르에서 2020년 2.5헥타르로 증가폭이 10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광역지자체들은 저마다 아열대 작물 육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열대 과수 8종과 채소 11종, 총 19작목 40.5헥타르를 재배 중인 경상북도는 2025년까지 1,4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북도는 먼저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시군별 품목별로 특화단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점 육성 작물 선정과 시군별 재배 적지 및 작형에 맞는 작물 선택을 통해 아열대 작물을 집중 육성하며 고품질 작물을 연중 적정 생산하기 위한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재배농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동안 소규모 농가의 개별 분산 출하로 인한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유통 지원을 활성화하고 외국산 대비 국산 아열대 작물의 품질 우수성과 안정성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망고라든가
파파야, 바나나 그런 부분 아직 저희 경북도는 기반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남, 전남의 사례를 좀 분석해가지고 농가의 선호도라든가 그런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또 맞춰갖고 좀 변화될 수는 여전히 있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25%로 가장 넓은 전라남도도 지난해 장성군의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 내년까지 봉건과 연구동 온실 등 20헥타르 규모로 센터를 조성합니다. 이후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연구단지 입지를 선정해 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기후 상황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MBS 김진입니다. 드문 모심기에 대한 국내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모 간격을 넓게 하는 모내기 방식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위 면적당 모를 얼마나 심는 게 가장 알맞은지, 또 한 번에 모를 몇 개 심는 게 적당한지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문 모심기의 적정 재배 방식을 연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모를 드물게 심는다는 의미의 드문 모심기는 모내기 할 때 기존보다 넓은 간격으로 모를 심어 재배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단위 면적당 필요한 육묘상자가 줄어 생산비와 노동력은 적게 들지만 생산량은 관행 재배와 비슷합니다. 국내 벼농가들이 이런 장점에 주목하면서 드문 모심기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수행한 드문 모심기 적정 재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배 밀도의 경우 3.3제곱미터 한 평당 50주에서 60주를 심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았습니다. 10아르당 생산량은 503kg으로 관행 재배에 비해 약 2% 적어 대동소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농가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3.3제곱미터당 37주 재배의 경우 관행 재배보다 평균 5% 정도 생산량이 적은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농진청은 재배 시기와 품종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만큼 3.3제곱미터당 37주를 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드문 모심기라고 하면 우선은 적게 심는 거를 생각하시니까요. 무조건 37주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심어야 수량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이 이렇게 심으시는 경우가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그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 번에 심는 모의 개수는 관행 재배의 경우 10개에서 15개 수준인데 이를 3개에서 5개로 줄여도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재배지 상태에 맞게 조절해 빈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방식에 맞춘 드문 모심기는 육묘상자에 뿌리는 벽시양이 관행농법의 약 1.4배로 많지만 필요한 육묘상자 수는 약 70%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10아르당 소요되는 생산비는 기존보다 42% 절감하고 노동시간은 27%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농진청은 강조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강원 영월군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발생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겁니다. 이에 중수본은 5일 오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강원, 충북 지역 양돈 농장, 축산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 4곳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역학관계 농장 및 인접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서도 예찰 및 정밀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 농가의 모돈 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 축산 관련 시설의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출산 취약지의 임산부를 위해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완주, 진안 등 도내 7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임신 10주 이상부터 분만까지의 임산부입니다. 교통비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분만 시 10만 원, 산전 진찰 1회당 4만 원 등 최대 58만 원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혜택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홍매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광양시 및 전남 남고매실 장목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붉은색을 띠어 홍매실로 불리는 남고매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소비자 인식 때문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광양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홍매실의 브랜드화, 포장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장목반은 홍매실이 시장 도매인 3개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 확대와 품질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양 남고매실이 많이 알려지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1차 신청을 놓친 농가, 1차 신청 시 농협카드가 없어서 받지 못한 농가, 2위 신청으로 추가 선정된 농가 등입니다. 2차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신청자 농지 소재지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서 선불카드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임과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농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임직원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서울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버이날 맞이 행복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만큼 임직원들은 복지관의 카네이션과 함께 농협쌀 30포대, 모구촌 삼계탕 300인분, 휴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후원이 줄고 어르신들은 실내 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답답함과 불편함이 매우 클 것으로 염려된다며 어버이날을 앞두고 준비한 이번 행사가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협은 매월 사회공헌 실천 테마를 선정해 맞춤형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5월에는 가족사랑, 이웃사랑을 테마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농약 비료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 등록 없이 불법 보관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보증 표시 없는 비료를 판매할 경우엔 비료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약 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 생산업체 등 공급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